안녕하세요. 해방 오른선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학부장의 임상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셔서 그래서 감상하면서 듣다가 다음은 나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닝 페이퍼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인물은 해방 오른선인데요.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다가 항상 오른선 앞에 붙는 그 선구자라는 이학기의 선구자라는 그 수식어가 있어서 편을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개척 선교사, 선구자, 선교사들에겐 그런 것이 많이 붙어서 둘 다의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2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온 거는 머릿말 들어가는 인사를 이제 할 건데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한 인물을 볼 때 공과 가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가 가진 뜻을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만 또 빼서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해방 오른선은 되게 연구도 그렇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해석하기도 저희 발표 본 원고에서는 사회사건을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중반쯤까지 이르는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교육가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어떻게 개종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의학의 꿈을 꿈고 그걸 어떻게 발견해서 그가 살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주시기를 바라는 또 오른선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개종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어릴 때 이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당연히 입신양명을 위해서 관직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8살 때부터 학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18살이 되었을 때에 그 무렵에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일이 과거개혁이었거든요. 그 안에 과거 문제, 그 다음에 과거제도,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가 달려왔던 길이 멈추게 됐어요. 굳이 어떻게 과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새롭게 생긴 과거제도, 추천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그의 스승 이후가 추천을 하고 관직에 들어가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가 그 주변에서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새롭게 들어온 문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근대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궤적을 보면은 그냥 뭔가를 계산했다기보다는 잘 읽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배제학단에 입학하는데 배제학단은 미션스쿨이었죠. 그렇게 입학을 하면서 아버지께 집에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배제학단을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만 기독교를 개종하면 안 된다. 기독교 신자가 되지는 마라. 알겠습니다. 그럼 배제학단을 다니게 되죠. 이렇게 배제학단을 다니면서 제가 책걸음이랑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기는 했는데 배제학단 자체에 있는 여러 인물들 안에서 개화인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개화인사와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인간들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독립협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시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심장박동이 제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한 템포 쉬고 내가 무슨 말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을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성의 관서로도 활동을 하고 정확하게 독립협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참고했던 해가 오선의 책에서는 그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만민운동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집회를 계속 주도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주동자를 잡아들이라는 책벌용 때문에 피신을 하게 돼요. 이때 그 피신을 하면서 그때 왕년에 만났던 그 왕년 2년 전인데 그때 만났던 스테드먼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스테드먼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가 처음에 개종을 하게 될 때요. 개종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실 걸 알고 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배제학단을 다니고 그 다음 이제 스테드먼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 스테드먼을 만났을 때가 1897년이었어요. 서울에 있었다가 원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스테드먼 선교사가 그가 왔던 것을 에디슨 선교사의 회고록에 남기게 됩니다. 엑슨의 부탁으로 그렇게 남기게 되는데 걸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걸어왔다가 그렇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게 있게 된 것이 뭐냐면 100마일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서울 우리 정동 교회쯤 찍어갔고요. 그 종로 지름에서 공주 언저리 어딘가를 찍으면 대략 140에서 160km가 나옵니다. 그렇게 5분선이 걸어서 스테드먼 선교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신앙 상담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돼서 공주의 이제 집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아버지께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실 것 같다 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불쑥 찾아가는 서울에서 만난 기억이 있어서 스테드먼 선교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기도하자,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1897년에 만났다가 2년 뒤에 피신을 갈 때 스테드먼 선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피신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첩보용이 풀리고 나서 다시 베제학당 와서 베제학당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 건너 스테드먼 선교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 때 당시 상황으로 베제학당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로 했었는데 그는 자기가 스테드먼 선교사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생각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학 선생을 하게 돼요. 그때 많이 있었던 일들인데 어학 선생을 하면서 성경 먼저 배우고 선교사는 아니지만 조사로서 동역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또 영어를 더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화 내용 하나 넣어놨는데요. 스테드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오금선을 만난 선교사들이 처음에 인상을 되게 좋게 봐요.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매력있다, 돕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이런 성품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러한 얘기들은 좀 담아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스테드먼 선교사가 침례교회 소속인데 교단의 문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 철수가 잠깐 명령이 떨어져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스테드먼 선교사가 돌아갈 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착한 오금성, 분명히 있는 오금성을 취직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교부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들, 동역자들이 급여를 많이 받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금선의 능력을 봤었을 때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제안을 해요. 미국 정규회사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한성 정규회사에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취직하지 않겠냐. 지금 받는 급여 한 3배 정도 받을 수 있다. 오금선이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거기 취직을 하면은 전도할 시간은 내 생활 속에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그리고 나 일요일날 주일에 교회 갈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다 좀 어렵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반하죠. 선교사님 입장에서 같이 이래요. 이 친구 참 괜찮은데 자꾸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이 있는데 그걸 보기는 했더니 어떤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중요한 걸 빼봤더라고요. 삐삐이 보니 놀란 게 그 다음 소개하는 선교사가 그 유명한 불선교사입니다. 부일영 선교사님을 만난 다음에 알렉산더를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요. 수가 별로 많지 않다. 지금이랑 비슷하다.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스테드먼 선교사의 어학 선생을 하고 그리고 스테드먼 그 부인에게는 영어를 또 배워요. 한국말을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으로 같이 해나가게 됩니다. 지금 오금선은 1900년대부터 평생을 거의 인성생활을 빠지지 않고 다 해요. 새롭게 만나는 모든 것에서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때 같이 있으면서 1900년, 1901년 즈음에 아까 몇 번 나온 영영학교라고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그냥 보이스 스쿨이에요. 분단의 남학교,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남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영어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칩니다. 이때에 훈련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바로 2, 3년 뒤에 오금선이 미국 유학 갔을 때 큰 자산이 되죠. 영어를 하는 것과 자기가 가르치는 것, 물론 고생스럽긴 했지만요. 계속 이런 과정들이 3, 4년, 5, 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드먼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를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파일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불선교사를 만나서 어학선생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그때 군산에 오게 되는데 불선교
이미지를 넣고 싶어서 하다가 팔이 좀 이제 긴 것 같은데 이미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 할 때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는 편이고 아무 실수도 하지 않는 편이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모습에 제 스스로 학생들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매련이라는 생각을 지금 쳐주면서 이러지 마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이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산에 이제 딱 그래서 터미널을 내린 순간 뭐지 이 분위기? 손가락이 살살 떨리기 시작하는 거 긴장된다. 살면서 그다지 이렇게 많이 안 했던 거라서 그런 상태에서 원고를 보고 있다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얽힌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텍스트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시지 않게 그냥 잠깐 앞에서 한 번에 웃음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불성교사를 만나면서 또 이렇게 어학선생을 하고 있다가 알렉산더 선교사가 오게 되는 배경은 군산에 이미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정켄 선교사님과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됐지 놀라는데 정켄 선교사님과 진료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활성화시키고 있었죠. 두 분이 굉장히 선교를 잘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간 기념비적으로 잘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군산뿐만이 아니라 정킨 선교사, 전일환 선교사는 굉장히 교회 설립이랑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자세가 훌륭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루 선교사가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설명하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다가가고 그래서 바로 정킨 선교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정킨 선교사의 집은 그 사람체가 하나의 예배당이고 거기서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진료 대기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선교의 성과가 높았어요. 두 분 다 겸손히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유대모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과로가 돼서 건강상의 문제로 병국에서 소환 조치가 이뤘습니다. 그렇게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과로랑 후수병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소환 조치에 따라서 가고 이제 공석이 되죠. 그때 바로 연결돼서 오신 선교사님이 알렉산더 선교사, 안경산 선교사입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발표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력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굉장한 집안 자체가 부여 있었죠. 그리고 학벌이 좋아서 또 많은 세간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오자마자 서울에 이제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군산으로 오는 그 와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갔어야 했어요. 장남이었고 유산을 정리해야 됐고 그 사업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2달 정도 있으면서 부산에서 선교사는 아닌 선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선교사 만나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오보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불선교사의 어학선생으로 있고 조사로서 활동하는 그 오보선을 보고 알렉산더도 선교지에 칭찬을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이끈이다. 그리고 그 어학선생의 능력이 있고 반할 정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만나는 선교사마다 하나씩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선교사가 내가 목포로 가는데 자기는 계속 후원을 하고 싶고 청년을 돕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좀 더 버전이 다른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 와중에서 성경부에 나온 또 한 가지 얘기는 그렇게 데려가고 싶은데 선교사들이 다들 그러면 미스터고 그때 데려갈 사람은 미스터 금선을 이제 데려가라고 뭐 지원하는 거. 알렉산더가 자기가 전적으로 그 비용을 대고 싶다라고 하는데 성교부에서 그때 갈등을 해요. 외부에서 비용이 들어오면 성교부에서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회의를 지나서 알렉산더가 데려가고 성교부의 기금을 다 보내면 그걸로 공산에 가는 걸로 성교부에서 가능하는 걸로 그러한 방식으로 전적으로 유학 비용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1902년에 가게 될 때 같이 데려가서 병국에서 유학을 마치게 되죠. 그 전에 있던 사안입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오래 별 실수 않게 틀어놨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오공선을 혈관을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이런저런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내용상으로는 불선교사가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서술로서 회의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오공선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내 생각엔 그게 의학 공부다. 이것을 평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의학 공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학 교육을 하는 걸로 계속 가져가게 되죠. 지금 이 유학 과정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데 저는 이 시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몇 년도에 무엇을 공부했는 자체는 좀 너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1903년에서 1904년 중간에 칼리지를 마치고 루이빌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게 다 같은 켄터키 주립대학 쪽에 있는 다 같은 학교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좀 시간상 급하게 넘어갈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제도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세브란스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한 도대식 방식이 처음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간호사 양성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형 병원에 간호대학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에 간호사 양성소가 따로 있어서 전문의들이 2년, 3년의 과정으로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세브란스는 지금 간호대학, 여수대학교 간호대학의 전신인 그 간호사 양성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메디슨 참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의과대학도 도제식이 강했는데 독특한 방식이 상반기에 수업을 하고요. 1월에서 6월, 7월까지 수업을 하고 그 하반기, 1년 중에 하반기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습이라고 하는 게 참 뭔 게 실습은 실습인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또 돈을 벌면서 바로 그것을 예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갔는데 문제는 우리의 해마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잘하는 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칭찬받을 일인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2년째 안 되고 3년차 돼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아예 지역을 벗어나서 주를 벗어나서 루이빌에 있는 쪽에서 켄터키에서 인디애나주로 옮겨서 340km 정도 돼요. 서울 부산간 멀리 이제 지금도 가깝지 않은데 미국에서 더 어려웠겠죠.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 인디애나 주립 정신병원의 간병인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저는 강조하는 게 실습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의학제도랑은 달라서 3개월 하고 3개월 지나고 있을 때에 루이빌 병원에서 한 군데서 연락이 와요. 여기서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5개월 과정을 마치고 1907년에 졸업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죠. 이 귀국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오분선이 한국에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됩니다. 그 1907년에 화제가 되었을 때 두 번의 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 저는 글자를 많이 키워놨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순종 황제와 이토통감이었죠. 그때 같이 대한의원에 와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좀 도와달라. 여기서 또 금액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정도 어느 정도로 제안을 했다.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거절해요. 되게 예의 바르게 거절한 건데 갈등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2월 남장로의 성교부에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교회 그 회의록에 그가 거절을 하고 이렇게 왔다.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자기는 남장로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선교사로 한국에 귀국할 때 파송이 된 거예요. 그 자격이 남장로의 의료선교사 자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주로 가서 내 사역을 한다고 거절하고 서울에 갔을 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를 만나서 군산에서 교육선교활동과 의료선교활동 그리고 급히 어딘가로 파송을 받아요. 자기가 공백이 생기면 미스터오를 보냅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잘했기 때문에 영어, 한국말 다 잘하기 때문에 바로 보내고 환자들도 좋아하고 동역자들도 좋아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 그렇게 관계가 빨리 달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거. 다니엘 선교사가 그가 귀국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성교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이제 확장 이전한 것도 있었는데 그 지원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키슨 부인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인데 자기 이제 재산을 일부 보내서 병원의 일부 시설도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들을 새로 잘 다듬을 수 있게 또 건축기를 보내서 항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 많이 있는 거 메모리얼 하스피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무슨 기념병원 하면 대부분 기금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군산예술병원이 우리는 그냥 계속 군산예술병원이라고 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불렀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업무량이 항상 과다한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다니엘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수로 활동했지만 일한 내용을 보면 과연 조수였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록을 보면서 해완이라는 사람이 겸손함을 봐요. 결국은 그게 5년, 10년, 20년 지나서 참 겸손했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뤄놓은 것들을 다니엘 선교사는 또 공을 돌려요. 기념비적인 일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능력있고 신실하고 이스라엘 경비한 오른손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까 봐야 할 것을 제가 엉켜놓은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 선교사와 그 정케 선교사가 굉장히 선교활동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 많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 배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드루 선교사가 직접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 그때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많이 다녔었는데 이 호남 지역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물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일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해관에게도 많이 지급돼요. 그 비용이 얼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왕신을 갈 때도 있고 이동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이거를 선교선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잠시 공유하고 이 군산예술병원과 그 남학교에서 그 선이 이제 일을 했었죠. 지금 위에서 언덕에서 보이는 여기가 이제 구몰동산 군산 스테이션 쪽의 자리인데 선교사들이 와서 미션 컴파운드를 만들고 거기서 살고 일을 하죠. 이 위에 있는 두 건물이 병원과 학교입니다. 조금 더 발전돼서 구몰동산에 세워진 군산영명학교. 지금 구몰동산에 가면 100주년 기념사업을 해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놨죠. 저도 이제 가서 구경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긴 제주어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왠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들 알고 계신데 여담이지만 아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느 지역 김덕 교수님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오 이러고 다들 눈을 이렇게 끄덕여서 동네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정말 새롭게 많이 배우게 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3시 6분인데 몇 시까지인가요? 30분? 15분인지 20분까지? 엉킨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데에 와서 1907년부터 일을 하는데요. 이 오봉선이 부임한 이후에 상당히 많이 변한 것이 이때부터 전충풍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업무량이 상당한데 저는 이것이 업무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어쩔 수 없는 선교 상황이기도 있고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기도 한데 약학과 병리학을 배우고 왔었는데 그것만 가르칠 수도 없었고 그것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초의학 전 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슨 마음의 한 구석에 걱정이 있었어요.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술을 해서 이러한 인재들을 가르치는데 인재들에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을 보면 비슷한 그 루트를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과 수술 횟수가 확 증가했다는 건 사실이죠.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다가 읽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신체에 있는 무슨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복 수술, 백내장 수술, 탈장 수술, 손발의 전달 수술, 뼈 골절 수술, 피부 이식, 거의 이건 전공에 가깝죠. 원청의 수술. 선교사님들의 수술 중에서 이 용어가 조금 그렇지만 원청의 수술한 거 보고 감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모에 대한 사람이 봤었을 때 서로가 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수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게 원청의 수술이랑 또 발톱 수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봉선이 병원에 부임하고 이런 외과 수술이 확 증가했다는 거죠. 혼자 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활보화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인 교수, 이제 지금 의료인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9명 중에
교육을 시켜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서 7명을 키워냈습니다. 아직 의과대학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국인 조소의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단일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계속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지만 말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니엘 선교사가 가서 확장 이전된 그 군산예술병원은 하스피탈이 됐어요. 원래는 디스펜서리 진료소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했다가 승격이 된 거죠. 확장 이전을 하고 지금 너무나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하나가 더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계속 해관이 강조하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한국 쪽에 자료가 좀 이렇게 사진이랑 남아있지 않은데 디스펜서리를 딱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오전에는 공월동산 쪽에 가서 케이스 병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 혼자 가서 진료하고 나중에 양쪽 병원이 다 크는 게 환자 수가 통계가 거의 비슷할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업무량을 다 소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1909년, 10년, 11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 줄로 묶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몸이 아파서 안심년을 가거나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바로 군선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료를 하고 교육활동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선교활동은 앞에서 그 유학 가기 전부터 했었던 우선 영명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교육선교 방식이 이렇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진학을 해야 되죠. 그때 교육에서 우리에게 중학교가 없어요. 편하게 지금의 교육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중학교가 없으니까 회의하고 기금 받아서 중학교를 설립을 해요. 어디선가 시작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짓기 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시키고 나서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나 대학을 보내야 되죠.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잘 알고 있는 해관은 그 영명학교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군산 남학교를 소학교 하나 만들고 중고등 과정으로 분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고요. 능력이 있고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소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군산교회, 구암교회에 운영을 맡기고 인가를 받아서 중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산에서 이제 활동이 목포에서 21년부터 13년까지 이루어지고 오보선이 드디어 세브란스로 가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근대 선교, 한국 근대 의학에 있어서 개척 선교사의 역할을 한 거는 지금부터인데 저희 미숙함으로 5분이 남았습니다. 1913년에 그가 세브란스로 가게 되는 배경은 1913년에 6번 사항 보시면 세브란스 의학교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연합선교입니다. 병원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의학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됐기 때문에 디스펜서리 하나하나 시작했던 각 교단들이 회의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선교활동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복음 전파, 교회 설립,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불만과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에디슨이 세브란스를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오히려 이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힘 합쳐야 한다는 것으로 연합선교를 제안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교단들이 6개의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세브란스에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방식은 재정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고 긍정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이때 연합의학교를 시작할 때서 그대로 세브란스 의학교이지만 연합의학교를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때 남장로의 선교사인 오봉선이 선교사 자격으로 남장로에서 파송한 의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장로에서 보내는 의료선교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서소평이었습니다. 1917년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서소평도 오봉선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는 사람마다 오봉선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3년, 17년에 연합의학전문학교, 이 차이가 뭐냐면 의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고등교육을 졸업한 것은 맞는데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과 개업의가 되는 것,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학교 중에 무교부가 이렇게 인가한 곳이 있고 비인가가 있습니다. 성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건 저는 아니지만 학위 문제에 있으면 걸리거든요.
이것을 회수하는 것이 전문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그리고 일본 문부성이 허가를 받는가 관에서 허가를 해주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의사의 자질을 갖췄지만 의사로 인정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총독부가 교섭해서 해결해 나간 사람이 에비슨이 아니라 의외로 오봉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바뀌는 상황에서 에비슨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은 병원 하나만 설립하기도 어려운데 1913년에 그때 오봉선이 왔었을 때 바뀐 것이 하나가 병원이 하나 설립되고요. 그 옆이고 뒤라운지는 공간에 의과대학을 단독 건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오봉선이 파송이 되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담인데 이 차가 아마도 에비슨 선교사일 겁니다. 연희정고등학교 YMCA라고 만든 그 언더우드 동상 옆에 차가 항상 내져 있었습니다. 주차를. 원학용 박사님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개를 가져온 것이 여러분들이 해관을 보실 때,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런 평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인데 오봉선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그 얼굴과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의 얼굴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뀐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그 인물 A 밴드가 얘기했었을 때 그가 교육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긍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꾹 닫은 사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젊을 때 오봉선은 그냥 아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침묵을 한다. 차라리 묵묵부답을 하고 내가 챙겨야 될 것. 제가 표현을 좀 격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 모습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되게 이렇게 미소 진 모습들은 많이 있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비슨이 1907년에 이때 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병원이 세워졌구나라는 걸 보면서 같이 학교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의 주치의 러들러 교수가 나 이곳에서 일하겠다라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때의 오봉선과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와 이 에비슨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브란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면서 참 반듯해 보인다고 하는 거. 대화를 이제 영어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바로 이 학교 지금 이 학교에서 당신이 육성할 수 있기를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브란스로 가겠어라고 얼마든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대한의원에서도 이미 초빙이 오십시오라고 할 때였죠. 나는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받았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게 됐던 거였죠. 에비슨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서는 얼마나 훌륭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그냥 나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학 종교사 교육에서 이렇게까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는 몰랐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에 80대에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좀 연도가 틀릴 때도 있지만 이 마음만은 그대로 진심. 이때 비슷하게 썼던 게 아까 스티그마에 남겼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에 바로 피부과 의사로서 그 주임교수로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3년에 왔었을 때 기록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회복 법리학 담당이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앞서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담당으로 부임은 했었지만 지금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브란스 교 회고록에 나와 있는 제자가 최슬라고 하는 제자가 필기한 거예요. 마지막 은퇴할 때 1935년에 그 강연에서 얘기한 건데 전과목을 다 들어오자마자 에비슨은 처음에 했던 거죠. 전과목을 다 강의를 합니다. 본인이 맡아서 하는 기초의학 강의도 있고 그때 당시 아무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도 교수님들이 한국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적인 사람이 그것을 다 보충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업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걸 다 보충 강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할 때도 들어가고 수업에도 끝나고 남의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하니까 두 가지를 다 담당해요. 나는 백과대전이다 라고 하는 거. 환자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 그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조선에 처음 와서 이 학교에 공직하게 되었을 때에 피부과 전문의를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대 얘기하는 백과사전처럼 다 전문 과목을 다 가르치는 거. 생리학, 병리학, 외과, 내과 다 이것도 다 하는 데다가 모든 전과를 다 하고 진료하는 것까지도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웃었대요. 대단하다.
자기들도 그거를 그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나가는데 총독부에서 세브란스란 이제 후에 1, 2년 뒤에 설립되는 일정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 교육령을 만들어서 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떤 고등교육으로 조선의 인재가 성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계속 세브란스 인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인가? 그 뒤에 있는 밑부분인 거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이 관계를 봤었을 때에 미일 간의 관계에서 더욱더 제약을 하는 것이 악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령에 연결해서 그 이듬해 1915년에는 이제 개정 사회법의 규칙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의사 규칙이라는 걸 1913년에 만들어서 세브란스를 졸업한 학생들이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학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총독부에서 인간학교나 아니면 총독부의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로서의 자격을 주겠다. 미국에서 학위를 다 마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활동한 게 지금 몇 년인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냥 수능이에요. 받아들여서 1914년에 총독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의사 자격을 받게 되고 그것이 총독부 광고에 70호 의사가 오금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시간을 보니까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이 전문학교를 열리라는 거죠. 아까 1917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학원 했었는데 그러한 자격을 갖춘 졸업하면서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에 제한을 또 하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지나가긴 했었지만 에디슨의 설득과 거주로 인해서 오금선이 동경제국대학의 그 피부과 전문의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의국부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게 제가 이거 출처를 명의를 안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동경제대의 대정 5년까지 맞죠? 1916년에 입국한 사람 오금선 마지막에 보이실 거예요. 그 명부에서 지금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왔다고 실제로 갔다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갔다 올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전문학교용에 준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오금선이 생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려움 없게 전문학교가 받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부생식비뇨기과 피부과랑 비뇨기과랑 갈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실이 처음으로 창설되고 전공별로 교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임 교수를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실이라는 것이 생겼고 피부과라고 하는 것이 정규 교과로 들어갔죠. 그 이전에 수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서 잘 몰랐었는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11년에 세브란스 2회 졸업생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학족부가 사실 세브란스 학족부가 몇 과목 들은 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피부과학을 한 것이 85점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학족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 피부과가 들어오진 않지만 수업은 이때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1918년인데요. 이 이듬해 슐츠 선교사는 이제 또 소환명령을 받게 돼서 3.1운동을 지지하고 학생들을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삼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긴 했지만 군산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인데 이 쇼핑 선교사 얼굴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은 건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7년에 파송을 받아서 17년, 18년 두 번을 얘기해요. 이 서석평 선교사가 오금선 박사는 가장 많은 수의 진료를 했고 그 진료 영수증 차트가 아니라 진료 영수증을 이제 보고 나서 얘기를 한 건데 17년에도 얘기했어요.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의 3배에 달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한 것이 가장 많은 영수를 처리했고 전체 의사 합친 것보다 오금선 환자한 게 많았다.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했다고 말을 해야 될지 오금선이 너무 많이 했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지지하기가 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어서 어마어마하다. 제가 이것을 좀 신뢰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선교부에서 일을 하고 헌신적이고 다른 선교사들하고 가끔 불협화음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데에 이들이랑 서러운 사람이 서석평이에요. 그 서석평이 보기에도 오금선은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묵묵히. 그래서 능력도 있고 성품도 대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항상 오금선 이야기 나올 때 근대 의학을 얘기하면서 학감에서 부교장, 그 다음에 이제 교장이 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에 하나하나 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에비슨이 할까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비슨이 의외로 그 영어 문제 때문에 오공성이 거의 다 1을 봤다는 거죠. 학급이 20년, 21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나온 해군 오공성 책이 20년을 그래서 읽어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료들이 너무 난무해서. 그때에 제가 교과목 하나만 지금 교과목 개편을 얘기했는데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되게 뒤에 무서운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기독교 학교에서 있고 기독교 이해 교과를 가르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굉장히 여기를 온화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병원이었죠.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학교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긴 하지만 기독교 선교라는 게 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학교 전체 운영 방식이 일반 의과대학 학생을 배출한다라고 할 때에 부족하다라고 하기는 뭐지만 질문하게 되는 몇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오공선은 이것을 과감하게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그 교과 과정을 전문 의학교에 부합하게 본인의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해왔고 일본과 미국의 경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앱슨의 전폭적인 지원, 하게 하시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물론 불만을 제기하긴 했었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30년까지 부교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총독부의 지정을 받아내는 게 23년이라고 하는 거. 세브란스를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데 문제없다. 총독부 지정은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34년에 그가 교장이 되고 받아내는 거는 문보성의 이제 그 지정을 받아내는 거여서 한국을 벗어나도 그 의사의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때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전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미국도 어떻게 하지 못한 건 국제경제 관계 때문이었거든요. 나가라 수학력량 떨어지면 선교를 철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34년에 계속 이 졸업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들이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요, 선교지인데 1934년에 미 남장로의 선교지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교지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오금성 박사가 우리의 오금성 박사가 세브란스의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교지에서 얘기하는 거죠. 굿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 최고의 투자였다고 무시하고 있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선교 기술을 키워낸 사람으로서 최고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중간에 빠졌지만 연수를 한번 갔다 오면서 여기서 제가 쓰진 않았었는데 보통 완전히 비워놓은 게 있었어요. 29년에 30년 갔다 오고 가기 전에 시행했던 것들이 세브란스 출신들만이 아니라 경희전이건 어디든 타교 출신들의 의사들을 한국인 의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우성이 가장 빨리 많이 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한국인 의사를 채용해서 한국인을 가르칠 수 있게. 에비슨이 그걸 원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병원을 설립하는 건 한국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그들의 멀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였죠. 아까 레이 빈데스도 너무 잘 말하셨던 것 같아요. 배움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에 윤일산 박사를 채용하게 되고 여기에 연결되는 이 병리학 교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쌍춘이시죠. 그렇게 돼서 이 병리학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창에 대해서는 폐지 운동을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 참여 운동을 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였습니다. 앞에 제가 훅 지나간 거 1920년 이후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마시오. 이걸 왜 했냐면은 모든 그런 시대에 맞게 사회운동,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다 한 건 아니랄지라도 공창제 폐창 운동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앞장섰습니다. 오공선은 그렇게 앞장섰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한 게 주초였어요. 그리고 절제운동에서 정말 강렬하게 열심히 했던 것이 금연과 금주였습니다.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이때 당시에 3.1운동 이후 그 다음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도시 빈민화 너무 도시에 집중되니까 그렇게 왔었을 때에 같이 일어났던 것이 공상대도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타락사 그리고 뜻밖에도 아편과 마약 거기에 좀 약한 버전으로 술탄배가 같이 들어간 거죠. 너무 강했고 이것이 심한 채로 예배당에 그대로 들어오니 선교사님들은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의 기여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관은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잘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공유하고 싶은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꼭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폐창운동을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화류병이라는 성병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는 것이 이거는 만국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만국병이 조선에 있었는데 결핵이라는 이 화류병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1차 보고서에서도 성병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부 비뇨기과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생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대학을 끼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윤리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고 의학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이지 않고 더 법률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바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위상 강연을 했는데 세브란스가 주최하는 사회 참여, 기독교 단체로서,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가장 큰 지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벌금 내야 할까요? 시간이 이렇게 한 거 제가 해관 오공선의 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를 다 마무리 지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공선 선생님이 격동과 파라네시케 우리 선교사에서 교육자 퍼즐 아버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근대 의학을 선도하는 사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오점을 남기기도 했고 친이라는 신현의 그림자 그리고 또 모습 입에서 제대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늘 가져갔던 것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권력의 주변을 서성이지 않았고 저도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변명하지 않았고 저도 지지하지 않고 그 기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었고 뭔가를 대가를 받는 것도 거래를 하는 것도 경제적 정치적 어떤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긴 합니다. 그걸 다 먹었습니다. 저도 자신의 행적 변명하지 않고 좋다는 게 좋은 식으로 가지지 않고 그러고 민족 자강을 위해서 민족의 육성을 위해서 총독과 요구를 들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그는 평생에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완수를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받은 대로 이렇게 만난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교육자로 살았고 그대로 선교사로 살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가 교육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인재 육성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관 오공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보다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